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되면요, 방법이 없어져요. 무조건 합의로 이제 정리된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냥 주고 나오세요. 그게 좀 깔끔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재산분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만약에 신혼부부가 혼인기간이 1년 정도 됐어요. 한쪽이 아파트를 다 해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 이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어떤 재산분할적인 측면에서는요, 누구 명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크지는 않다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결국 부부 공동재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한쪽이 이 아파트를 만약 가져왔다라고 하면요, 이 아파트에서 지금 만약 1년을 살았다. 내가 이 1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오면서 유지 아니면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부부 공동재산으로는 들어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기여도의 이제 다툼인 거죠. 내가 만약 원고다, 여기서 내 기여도를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요,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했고 어떻게 관리를 해왔고 어떤 부분을 계속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통 10% 정도는 먼저 주장하고 아마 조정이나 화해 정도에서 계속 이제 줄어들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부 공동재산 아니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작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실상 맞벌이 부부가 훨씬 더 많잖아요.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벌어 들어온 소득 같은 경우로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공동재산에서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당연히 기여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만 공동재산을 만들고 형성했던 기간이 이제 늘어나면요, 큰 금액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감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인관계가 짧았을 때는 한 달에 상대방이 1,000만 원 벌어오고 내가 100만 원 벌어오면요, 당연히 상대방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게 10년이다 20년이다 라고 하면요, 내 100만 원과 상대방 1,000만 원과의 관계에서는 좀 비등비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년을 살았어요. 근데 2년만 더 살면 5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결국에는요, 5년을 살았다 10년을 살았다 그 기준보다는요, 이 부부 공동재산에서 내 기여도는 크고 상대방은 낭비했다, 무슨 도박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상대방이 어떤 재산의 감소에 대한 요인적인 측면으로 계속 우리는 주장할 수 있고요. 만약 내가 돈을 벌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지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 친구가 어떤 돈을 더 쓰려는 걸 막았고 이 돈 관계에서 내가 더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또 상승 곡선에 있게끔 어떻게든 노력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이런 것도 결국은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몇 년이다, 뭐 누가 수익적인 구조가 이렇다, 뭐 이렇게 가져간다, 우리가 수학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판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누면 괜찮겠다라는 부분의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정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넣어서 최대한 우리 것을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집을 해왔는데 부인은 혼수를 다 해왔다. 네. 남편이 그건 해온 거기 때문에 나는 빼겠다. 그러면 혼수만 남게 되는 상황이 또 되는 건데. 이 부분 어려운데요. 저희 소송할 때는요, 혼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요, 잘 반영하지 않아요. 부동산 위주로 하고요. 금붙이라던가 무슨 조금 고가의 어떤 동산에 대한 부분은 가능한데요. 그것 이외의 어떤 중고 가구라던가 중고 전자기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소송할 때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소송할 때도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간다라고 하면 넣어볼 수는 있어요. 넣어볼 수는 있으나 결국 그거 하나의 중고 가격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부부 공동재산에 만약 냉장고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냉장고가 가치가 얼마인지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소송 실무상 그냥 이 부분들을 빼고 하는 게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소송 실무상 넣지 않는다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이걸 나눠 가져야 되는. 보통 그렇게 되면요, 팔아서 이 부분을 이제 나눈다라는 부분으로 가거나 아니면 누가 한 명이 결국 여기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명이 퇴거하는 시점에서 결국에는 상대방과 이 부분은 요거다, 저 부분은 저거다 라고 정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되면요, 방법이 없어져요. 결국 부부 공동재산에서 분할적인 측면은 이미 소송으로 판결로 이미 다 됐을 거거든요. 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라서요, 무조건 합의로 이제 정리된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니다라고 하면요, 그냥 주고 나오세요. 그게 좀 깔끔하실 것 같아요. 이혼해서 재산분할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 금액을 넣을 것인가, 만약 넣는다고 하면 그 금액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요,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소송을 만약 진행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